안녕하세요. 저는 착한 척하는 인간 때문에 진절머리가 났던 여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남들한테 피해를 많이 주거든요. 그런데 하필이면 제가 결혼했던 남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정말 지긋지긋했던 그때 일에 대해 얘기해 볼 테니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1년에 9만 쌍이 넘는 부부가 이혼하는 거 아시나요? 꽤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 저 역시도 이혼 가정에서 자란 아이였습니다. 제가 5살 때 저희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엄마랑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초등학교 1학년쯤 됐을 때 저희 엄마가 재혼을 하셨어요. 저희 새아빠는 페인트 가게를 운영하셨는데 저한테 무척이나 잘해주셨습니다. 성현아, 이제부턴 아저씨가 우리 성현이 아빠가 되어줄 거야. 그런데 아빠라고 부르는 게 힘들면 그냥 당분간 아저씨라고 불러도 돼. 아저씨는 우리 성현이가 아저씨를 아빠로 받아줄 때까지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거든. 솔직히 바로 처음부터 아빠라는 말이 나오진 않더라고요. 하지만 새아빠가 저한테 너무 잘해주시니까 저도 마음을 여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저희 새아빠는 밥 먹을 때도 항상 저 먼저 챙겨주고 주말엔 꼭 절 데리고 여기저기 놀러 다니셨어요. 성현아, 우리 이번 주말에 놀이공원 놀러 갈까? 가서 바이킹도 타고 솜사탕도 사 먹자. 우와, 재밌겠다. 아빠, 저 그럼 거기 가서 헬륨 풍선도 사주시면 안 돼요? 예전부터 그거 꼭 가지고 싶었단 말이에요. 우리 성현이가 갖고 싶다고 하면 당연히 사줘야지. 그거 말고 또 가지고 싶은 거 없어? 아빠가 사줄 수 있는 건 사줄 테니까 원하는 거 있으면 뭐든지 얘기해. 그러다가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땐 엄마와 새아빠 사이에서 여동생도 태어났어요. 하지만 저희 새아빠는 본인 핏줄이 태어났는데도 저와 여동생을 절대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뭘 하나 사오더라도 항상 똑같이 사오시고 동생이 저한테 까불면 동생을 따끔하게 혼내셨어요. 성이 너 언니한테 그렇게 버릇없게 하면 안 된다고 했지? 언닌 엄마 아빠 다음으로 어른이니까 항상 언니 말을 잘 들어야 돼. 알았어? 그러다가 한 번은 저희 집이 완전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엄만 동생을 데리고 잠깐 마트에 나가시고 저는 시험 기간이라 주말인데도 집에서 혼자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혼자 라면이라도 끓여 먹으려고 가스레인지에 냄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이 끓을 때까지 어차피 시간이 좀 걸리니까 잠깐 쉬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날따라 좀 피곤했는지 깜빡 잠이 들고 만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목이 퀭퀭 막히는 느낌에 살짝 눈을 떴는데 다급한 아빠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성현아, 성현아, 정신 좀 차려봐. 깜짝 놀라서 주변을 돌아보니 집안에 시커먼 연기가 가득하더군요. 그런데 제가 무슨 일인지 제대로 파악하기도 전에 아빠가 절 들쳐업고선 현관으로 향하셨어요. 그렇게 밖으로 나갔는데 저희 집 창문에서 시커먼 연기가 나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성현아, 괜찮니? 얼른 아빠가 병원 데려다 줄게.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 알았지? 알고 보니까 제가 냄비에 물을 올리고 잠이 드는 바람에 저희 집에 불이 난 거였어요. 그런데 외출했다가 돌아온 아빠가 저희 집에서 연기가 나는 걸 보고 급하게 집에 들어와 절 구해주신 거였습니다. 연기를 좀 마셔서 기침을 하긴 했지만 딱히 다친 곳도 없었는데 아빤 제 앞에서 펑펑 울면서 절 걱정하시더라고요. 성현아, 괜찮은 거지? 정말 다친 데 아무 데도 없는 거지? 아빠, 나 진짜 괜찮아요. 근데 우리 집 어떡해요? 괜히 나 때문에 우리 집에 불이 나버렸잖아요. 집에 있는 물건들 다 타서 못 쓰게 되어버리면 어떡하냐고요. 그건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아빤 성현이 너만 멀쩡하다면 집이 홀랑 다 타버려도 괜찮아. 내가 아까 집에 불 나는 걸 보고
너한테 무슨 문제라도 생긴 줄 알고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는 줄 아니? 만약에 너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겼으면 아빤 도저히 살아갈 수 없었을 거야. 저는 그렇게 절 끌어안고 오열하신 아빠를 보고 아빠가 절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나중에 엄마도 몇 번이나 가슴을 쓸어내리며 이러시더라고요. 여보, 진짜 고마워. 당신 아니었으면 나 우리 성현이 잃었을지도 몰라. 당신은 우리 성현이 목숨을 살려준 은인이야. 내가 앞으로 당신한테 더 잘할게. 그렇게 제 작은 실수 하나로 인해 저희 집은 크게 복구 공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 바람에 몇 달 동안 할머니네 집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전 할머니 집에서도 계속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러자 저희 아빠가 한 번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더군요. 성현아, 넌 나중에 커서 뭐가 되고 싶니? 어렸을 땐 장래희망이 선생님이라고 했었잖아. 지금도 선생님이 되고 싶은 거야? 아니요. 전 선생님 말고 승무원이 될 거예요. 승무원? 승무원은 왜? 그냥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서요. 그리고 작년에 우리 가족끼리 제주도 갔었잖아요. 그때 비행기에서 승무원 언니가 너무 친절해서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비행기 타고 여행 가는 사람들한테 좋은 기억을 심어주고 싶어요. 아빠한테 그렇게 말했던 전 정말로 대학을 졸업한 후 승무원이 되었습니다. 어릴 때 꿨던 꿈을 실제로도 이룰 수 있게 된 거죠. 그렇게 승무원으로 일하다 보니 보람 있는 일도 많지만 힘들 때도 많았어요. 하지만 모든 직업이 다 그렇듯이 힘들어도 이겨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항상 웃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제 일에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던 중 20대 후반에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어요. 남자친구는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아버지가 사업을 하신다고 하더군요. 집안에 돈도 좀 있는 데다 명문대 출신에 외모도 잘생긴 편이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어디 하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역시나 사람은 완벽할 수 없는 걸까요? 한 6개월 정도 만났는데 남자친구와 대화할 때마다 이상한 점이 발견되는 거예요. 원래 제가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도 성분표를 꼼꼼히 따져보면서 사는 편이었는데 한 번은 남자친구와 같이 마트에 갔더니 남자친구가 저보고 이러는 거예요. 성현아, 뭘 그렇게 꼼꼼하게 보는 거야? 일반 사람들이 이런 거 봐도 잘 모르던데. 그러지 말고 내가 봐줄 테니까 이리 줘봐. 우리 아버지가 식품회사 운영하셔서 나도 이런 거 되게 잘 알거든. 뭐? 식품회사? 저번엔 나보고 오빠네 아버지 무역회사 운영하신다고 했잖아. 근데 식품회사 얘긴 또 뭐야? 아, 내가 그랬나? 아이, 그냥 식품회사인데 무역도 같이 한다 이거지. 뭘 그런 걸 꼬치꼬치 따지고 그래. 처음엔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고 했는데 가면 갈수록 점점 이상한 점이 더 많이 발견됐어요. 한 번은 제가 남자친구가 다니는 회사 사원증을 구경하고 싶다고 했더니 없다면서 계속 안 보여주는 거예요. 분명히 출퇴근할 때 가지고 다닐 텐데 퇴근하고 바로 절 만나러 왔다면서 없다고 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한 번은 남자친구의 친구들과 같이 밥을 먹은 적이 있었는데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제 남자친구한테 이러는 거예요. 어? 근데 여자친구분이 네 여동생이랑 좀 닮았다. 왜 네 여동생도 키 크고 얼굴도 갸름하니 예쁘잖아. 아니, 잠깐만요. 제가 오빠 여동생과 닮았다고요? 오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오빠 나한텐 외동이라고 했었잖아. 근데 갑자기 여동생이라니? 아니, 그게 아니라 내 사촌 여동생 말하는 거야. 아휴, 뭘 그런 거 하나까지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래. 그렇게 수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보니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남자친구가 다닌다고 하는 회사에 전화를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그 회사에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남자친구가 집에 갈 때 몰래 따라가 봤더니 저한테 얘기했던 동네랑 아예 다른 동네로 들어가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저한테 얘기했던 것들이 전부 다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남자친구를 불러내 따졌습니다. 야, 너 도대체 정체가 뭐야? 대기업에 다니는 것도 아니었고 네가 지금 살고 있다는 집도 가짜지? 게다가 너 외동이 아니라 여동생도 있잖아. 너 설마 출신 대학까지 속였니? 알고 보면 너네 아빠 사업한다는 것도 다 거짓말 아니야? 너 사실대로 말해. 너 나한테 왜 그랬어? 왜 날 그렇게 속였냐고. 제가 그렇게 따지자 처음엔 아니라고 발뺌을 하더니 나중엔 더 속일 수 없다고 판단했는지 표정이 싹 변해선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그래, 다 속였다. 나도 예쁜 승무원 여자친구 만들어보고 싶어서 속였다고. 네 말대로 나 대기업 다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아빤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셔. 그리고 명문대가 아니라 지방에 있는 2년제 대학 나왔다. 왜? 그런데 내가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네가 날 만나줬겠냐? 승무원들 눈 높으니까 나 같은 걸 쳐다도 안 봤을 거 아니야. 뭐라고? 그래서 승무원 한번 만나보려고 그딴 거짓말을 했다 이거야? 야, 그거 사기야, 사기. 만약에 내가 너랑 계속 만나다가 결혼이라도 했으면 사기 결혼이라고. 그리고 네가 뭔가 착각하나 본데 난 네가 대기업도 아니고 명문대 출신이라서 좋아한 거 아니었어. 그냥 나한테 워낙 잘해주니까 그게 좋았을 뿐이었다고. 그런데 넌 순수한 마음으로 만났던 날 이딴 식으로 농락해? 야, 너 같은 인간은 진짜로 명문대 출신의 대기업에 잘 나가는 사업가 아들이었어도 내가 안 만났을 거야. 네가 그렇게 인성 더러운 사기꾼인 줄 알았으면 100만 금을 줘도 안 만났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냥 이 자리에서 꺼져. 너 같은 거 보기도 싫으니까 앞으로 내 눈앞에 띄지 말라고. 알았어? 어떻게 사람을 이런 식으로 속일 수가 있는지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결국 전 그 자리에서 그놈을 빵 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한번 그런 일을 겪어보니까 남자를 만나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더라고요. 사실 그놈을 만나기 전에 딱 한 명 더 남자를 사귀어 봤었는데 그 남자도 제대로 된 인간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그냥 저희 아빠같이 자상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는데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 그냥 제 인생에 남자는 없다고 생각하고 가족들과만 잘 지냈습니다. 쉬는 날에 가끔씩 가족들끼리 다 같이 찜질방에 가는 게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엄마, 우리 구운 계란이랑 식혜 먹어요. 원래 찜질방에선 그런 걸 먹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먹어줘야지. 그나저나 그거 말고 또 다른 거 먹고 싶은 건 없니? 그러자 제 여동생이 손을 번쩍 들면서 이러더군요. 그럼 난 팥빙수 먹을래요. 아까 메뉴판 보니까 팥빙수도 있던데요? 그리고 우리 아빤 미숫가루 드실 거 맞죠? 우리 아빠가 또 미숫가루 엄청 좋아하시잖아요. 그렇게 쉬는 날에 가족들과 찜질방도 가고 드라이브도 하고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너무 즐겁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덧 제 나이도 30대 중후반이 되었고 과거의 상처도 지워지게 되었어요. 그때쯤 지인의 소개로 지금 이 사연 속의 남편을 만나게 됐습니다. 저희 남편은 중견기업에 다녔는데 허세가 없고 사소한 거 하나하나 저한테 솔직하게 다 말해주는 사람이라 좋더라고요. 무엇보다도 가족들과의 사이가 너무 좋아 보였어요. 한 번은 결혼 전에 남편이 처음 보는 옷을 입고 나왔길래 새로 샀냐고 물어보니까 이러더라고요. 아, 이거? 이번에 내 여동생들이 선물로 사준 거야. 내가 지난번에 동생들 데리고 백화점 가서 옷 한 벌씩 사줬더니 얘들이 고맙다면서 내 옷을 이렇게 사왔네. 아유, 예전에 나한테 놀아달라고 떼쓰던 꼬맹이들이었는데 언제 이렇게 다 컸나 몰라. 동생들 얘기를 하면서 밝게 웃는 모습을 보니까 이 사람이 참 가족을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과는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결혼할 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혼자 살고 있던 전셋집 계약 기간이 아직 1년 정도 남은 데다 남편이 생각보다 돈을 많이 못 모았더라고요.
물어보니까 장남이라서 그동안 집안에 돈을 보태느라 돈을 많이 모으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결혼하고 1년 동안은 원래 제가 살던 방 2개짜리 전셋집에서 잠깐 살다가 전세 계약이 끝나고 나면 신혼집을 얻어서 이사를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신혼여행도 나중으로 미룰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이 그때쯤 해외 출장이 너무 많고 엄청 바빴거든요. 그래서 그냥 결혼식을 올린 후 강원도로 2박 3일 놀러 갔다 오고 신혼여행은 나중에 여유가 있을 때 가는 걸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만 올리고 제가 살던 전셋집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는데 시댁 식구들이 저한테 너무 잘해주셔서 좋더라고요. 제가 시댁에 갈 때마다 시어머니가 항상 맛있는 음식을 잔뜩 차려주시는 거예요. 어머님, 요즘에 허리도 안 좋으시다면서 힘들게 이런 걸 왜 만드셨어요? 다음번엔 그냥 저희랑 같이 외식해요. 아유, 그래도 내가 명색이 시엠인데 며느리한테 손수 집밥 정도는 해줘야지. 그래도 어머님 힘드실까봐 그러죠. 아니면 다음엔 그냥 제가 음식을 해드릴게요. 저도 음식 꽤 잘하거든요. 저희 남편은 엄청 효자였는데 시부모님이 조금만 아프시다고 해도 바로 달려가더라고요. 병원에도 모시고 가고 식사도 직접 챙기는 그 모습이 되게 좋아 보였어요. 게다가 저희 시누이들도 저한테 되게 친근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새언니, 저 궁금한 거 있는데 혹시 승무원으로 일하다가 비행기에서 연예인 본 적 있어요? 연예인들은 해외에도 자주 나가니까 언니 일하다가 봤을 수도 있잖아요. 연예인이요? 당연히 본 적 있죠. 진짜요? 우와, 완전 부럽다. 역시 우리 새언니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비행기에서 연예인같이 유명한 사람들도 다 보고, 게다가 우린 비행기도 어쩌다 한번 타는데, 언니 맨날 타잖아요. 시누이들은 애교가 많은 성격이라 그런지, 이런 식으로 절 자꾸 치켜 세워주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번은 제가 시댁 식구들을 저희 집에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막내 시누이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이거 진짜 다 새언니가 직접 만든 거예요? 와, 새언니는 도대체 못하는 게 뭐예요? 키도 크고 얼굴도 예뻐, 외국어도 잘해. 이젠 요리까지 잘하잖아요. 나중에 나이 들어서 식당 차려도 되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번에 시댁에 갔을 때 시누이들이 저한테 선물로 유명 카페에서 포장해온 디저트를 주는 거예요. 제가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이러더라고요. 이거 우리가 새언니한테 주는 뇌물이에요. 지난번에 새언니가 음식 해주셨을 때 진짜 맛있었거든요. 그래서 말인데 나중에 또 놀러 갈 테니까 그때 또 해주시면 안 돼요? 어머, 그때 그게 그렇게 맛있었어요? 아가씨들이 해달라는데 당연히 또 해줘야죠. 앞으로는 저 이런 뇌물 필요 없으니까 그냥 먹고 싶으면 얘기해요. 시간 날 때 음식 해주는 게 뭐 그렇게 어렵겠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자 옆에 있던 남편도 시누이들한테 이러더라고요. 그래, 원래 이 사람이 음식하는 거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맛있는 거 먹고 싶을 때 언제든지 와. 가족끼린 그런 건 부탁 안 해도 당연히 해줄 수 있는 거야. 저희 남편은 자기 가족만 챙기지 않고 저희 가족한테도 무척 잘했어요. 저희 엄마 생신 땐 자기가 직접 생신상을 차려본다고 하는 거예요. 아휴, 당신 음식도 안 해봤다면서 무슨 생신상을 차린다고 그래? 아니야. 나 그래도 미역국을 몇 번 끓여봤어. 예전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생신 때 해본 적이 있단 말이야. 우리 장모님도 내 어머니나 마찬가지인데 내가 미역국 한 번은 끓여드려야지. 결국 남편은 재료를 사다가 직접 미역국도 끓이고 소고기도 구워서 저희 엄마한테 대접을 하더라고요. 게다가 평소에 저희 부모님 입으시라고 옷을 사오기도 하고 안부 전화도 자주 하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하던 중 하루는 깜짝 놀랄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 바로 밑에 시누이가 저희보다 2년 먼저 결혼했는데 갑자기 짐을 다 싸가지고선 저희 집에 찾아온 거예요.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펑펑 울면서 이러더라고요.
새언니, 저 남편한테 쫓겨났어요. 몇 달 전부터 저 같은 여자랑 못 살겠다고 난리를 치더니 저한테 글쎄 이혼서를 던지고 나가라고 내쫓은 거 있죠? 저도 저한테 그렇게 함부로 하는 남자랑은 못 살겠어서 나오긴 나왔는데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말인데 저 여기서 딱 한 달만 살면 안 될까요? 저 정말 말썽 안 부리고 얌전히 있을게요. 저는 펑펑 우는 시누이가 너무 안쓰러워서 당분간 저희 집에서 지내라고 했습니다. 그 후 저는 시누이가 마음을 추스릴 수 있도록 최대한 잘해줬어요. 일부러 이불도 좋은 걸로 사다가 깔아주고 시누이가 좋아하는 음식도 자주 만들어줬습니다. 아가씨, 원래 우울하고 스트레스 받을 땐 매운 음식이 최고인 거 알죠? 제가 오늘 매콤 칼칼한 떡볶이 만들어줄 테니까 이거 먹고 기분 좀 풀어봐요. 우와, 역시 우리 새언니밖에 없네요. 저 여기 오길 진짜 잘한 것 같아요. 그래도 처음 이틀간은 시누이와 지내는 게 별로 불편하지도 않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3일 정도 지나니까 조금씩 눈에 거슬리는 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퇴근하고 집에 가면 집안이 항상 난장판이 되어 있고 먹은 걸 잘 치워놓지도 않더군요. 아가씨, 우리 집에서 편하게 지내는 건 좋은데 적어도 밥 먹은 건 치워주면 안 될까요? 그리고 옷도 아무 데나 벗어놓지 말고 그냥 세탁기에 넣고 돌려요. 그 정도는 별로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할 수 있죠? 새언니, 저 요즘에 우울해서 아무것도 하기 싫단 말이에요. 그냥 새언니가 다 해주면 안 돼요? 신우이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옆에서 남편이 이러더군요. 그래, 여보. 안 그래도 지금 제일 힘든 건 우리 혜영일 텐데 그냥 우리가 조금 더 하는 걸로 하자. 가족끼리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솔직히 그때까진 신우이가 힘들어하니까 제가 이해해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집에 갔더니 냉장고에 소주가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신우이가 자긴 밥 먹을 때 술이 없으면 허전해서 채워놓은 거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신우이가 맨날 밤마다 술을 마시고 제대로 치우지도 않는 데다 맨날 밤늦게 시끄럽게 고성방가를 했다는 겁니다. 급기야 윗집에서 너무 시끄럽다고 찾아오기까지 했어요. 아가씨, 무슨 술을 이렇게 맨날 마셔요? 그리고 마실 거면 좀 조용히 마시지. 지금 윗집에서 시끄럽다고 얼마나 난린 줄 알아요? 그런데 신우인 술을 줄일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맨날 술 먹고 진상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집에 갔는데 또 술에 잔뜩 취한 신우이가 꼬부라진 혀로 이러는 거예요. 어? 새언니다. 새언니, 근데 여기 화장실은 어디 있어요? 분명히 이 집에 화장실이 있었는데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요. 여기가 화장실인가? 신우인 그렇게 말하더니 갑자기 거실에서 소변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기겁을 해서 신우의 팔을 끌고 화장실로 데려갔습니다. 아가씨, 미쳤어요? 여긴 우리 집 거실이잖아요. 도대체 술을 얼마나 마셨길래 화장실도 못 찾아요. 나중에서야 안 사실인데 신우이가 워낙에 술을 먹고 진상을 많이 부리다 보니 심애부도 질려서 이혼하자고 한 거였더라고요. 저도 같이 살아보니까 이혼 얘기가 나올 만 하더군요. 그런데 신우인 자기 옷 빨래하기 귀찮다면서 제 옷장에서 옷도 마음대로 꺼내 입고 제 화장품도 마음대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제가 아끼는 화장품을 깨뜨린 적도 있었어요. 아가씨, 왜 자꾸 내 물건을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지난번에 아가씨가 내 옷 함부로 입는 바람에 실밥 다 뜯어진 거 알죠? 근데 왜 내가 아끼는 화장품까지 몰래 쓰다가 깨뜨리냐고요. 진짜. 실수로 그럴 수도 있지 왜 그래요. 새언니 원래 착한 사람 아니었어요? 난 새언니가 마음이 엄청 넓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게다가 제가 일하느라 바빠서 며칠 반찬을 새로 못했는데 신우이가 그걸 또 시모한테 일렀는지 시모가 저한테 전화해서는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 너 도대체 집에서 하는 게 뭐니? 여자가 결혼을 했으면 반찬 정도 꼬박꼬박 만들어 먹어야지. 네가 살림에 신경을 안 쓰는 바람에 우리 혜영이가 집에서 먹을 거 없다고
나한테 반찬 보내달라는 얘기까지 하잖아. 어머님, 저 요즘에 엄청 바빠요. 그리고 아가씨는 하루 종일 집에 있는데 반찬 정도는 직접 만들어 먹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참나, 너희 집 살림인데 왜 우리 딸 보고 반찬을 만들라고 그래? 정 그러면 재료 사게 카드도 주고 용돈도 좀 팍팍 주던가. 시모까지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정말 미칠 것 같더군요. 그래서 결국 전 2주 만에 시누이랑 못 살겠다고 남편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저희 남편이 어쩔 수 없이 시누이를 쫓아냈어요. 결국 시누이는 막내 시누이가 혼자 사는 오피스텔에 들어가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시모가 또 저한테 전화해서는 난리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진짜 그러는 거 아니다. 우리 딸이 힘들어서 잠깐 신세 좀 지겠다는데 어떻게 2주밖에 안 돼서 우리 딸을 내쫓을 수가 있어? 넌 남편한테 이혼하자는 얘기 듣고 집에서 쫓겨난 우리 딸이 불쌍하지도 않니? 불쌍하게 뭐가 불쌍해요? 제가 아가씨랑 2주 동안 같이 살아보니까 심해부가 2년 넘게 참은 것도 진짜 대단한 거예요. 새언니는 제 앞에서도 저러는데 심해부한테는 얼마나 심하게 했겠어요. 저야말로 아가씨 때문에 2주 동안 스트레스 받아서 미칠 뻔했다고요. 그러다가 한 번은 정말 어이없는 일도 있었답니다.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 자꾸 생활비를 안 주길래 왜 안 주냐고 꼬치꼬치 캐물으니까 결국 제가 몰랐던 사실을 실토하기 시작하더군요. 그게 내 동생들이 자꾸 카드값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내가 계속 대신 내주고 있었어. 그래도 내가 오빠인데 동생들한테 문제 생겼을 때 오빠로서 해결을 해줘야 되잖아. 뭐라고? 아니, 도대체 아가씨들은 돈도 제대로 안 벌면서 무슨 카드를 그렇게 쓰는 거야? 둘 다 지금 거의 백수나 마찬가지잖아. 그럼 돈을 더 아껴 쓸 생각을 해야지. 왜 사고 싶은 거 다 사면서 그 돈을 당신 보고 내달라고 하냐고. 가족끼리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래. 내가 명색이 오빠인데 동생들한테 그런 걸로 치사하게 따지고 싶지 않아. 난 항상 가족한테 잘하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단 말이야. 세상에 전 가족이 아닌 건지 가족한테 잘하겠다고 저런 식으로 하는 남편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게다가 시누이들은 너무 철이 없어서 저희 시부생신 때 저보고 랍스타 뷔페를 예약하라고 하더군요. 뭐라고요? 우리 아버님 갑각류 못 드시는데 무슨 랍스타 뷔페예요. 아버님 생신이시니까 당연히 아버님 좋아하시는 음식으로 예약해야죠. 그냥 우리가 먹고 싶어서 그래요. 어차피 우리 아빠 워낙에 입이 짧고 양도 작으셔서 많이 못 드신단 말이에요. 랍스타 뷔페 다른 음식들도 있으니까 아빤 그거 드시면 되죠 뭐. 세상에 자기 아빠 생신인데도 본인들 입만 챙기는 모습이 정말 한심했습니다. 예전엔 저한테 애교 있게 살갑게 굴어서 좋았었는데 언젠가부턴 그냥 시누이들과 말을 섞는 것 자체가 싫어지더라고요. 게다가 남편도 맨날 가족을 위한다고 잘못된 걸 바로잡을 생각도 안 하니까 너무 답답했어요. 그래도 전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면서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러다가 전세 만료 기간이 몇 달 안 남았길래 슬슬 남편과 같이 신혼집을 알아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모은 돈이 별로 없다 보니까 저희 돈만 가지고는 신혼집을 얻기 힘들더라고요. 결국엔 저희 아빠가 돈을 보태주시고 제 이름으로 대출도 받아서 방 3개짜리 깔끔한 아파트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그 집으로 이사 갈 날을 기다리는 게 너무 설레고 좋더라고요. 그 후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신혼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여보,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야. 우리도 이제 우리 둘만의 제대로 된 보금자리가 생긴 거라고. 그러게. 아버님이 도와주신 덕분에 이렇게 좋은 집도 얻을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네. 우리 이제 살림살이도 천천히 채워 넣는 걸로 하자. 나 이 집에서 당신이랑 진짜 행복하게 살 거야. 그렇게 이사를 간 후 저희는 결혼할 때 못 갔던 신혼여행도 가게 되었어요. 저와 남편이 둘 다 바닷가를 좋아하다 보니 하와이로 가게 되었는데 풍경 자체가 한국이랑 많이 다르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힐링이 되더라고요. 여보, 아까 스노클링 할 때 거북이 봤지? 나 무슨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바닷속에 들어온 줄 알았잖아. 물고기들도 알록달록한 게 완전 딴 세상 같아. 그러니까 말이야. 신혼부부들이 왜 여길 신혼여행지로 많이 선택하는지 이제 알 것 같아. 공기도 맑고 풍경도 예쁘고 바닷물까지 파랗고 깨끗하니까 얼마나 좋아. 그런데 그렇게 신혼여행을 하는 도중에도 시누이들이 저한테 전화해서는 자꾸 귀찮게 하더라고요. 새언니, 한국 들어올 때 우리 선물 뭐 사올 거예요? 설마 가족인데 싸구려 사오는 건 아니죠? 지금 우리 엄마랑 아빠도 엄청 기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혹시 새언니가 고민할까봐 얘기하는 건데 우리 엄만 명품백이 가지고 싶고 아빤 고급 시계가 갖고 싶대요. 그러니까 잘 참고하세요. 아셨죠? 얄미운 목소리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가까이에 있었으면 꿀밤을 한 대 확 때려버리고 싶었어요. 그래도 하와이에서 보내는 시간이 너무 즐거워서 그렇게까지 기분이 나쁘진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한국에 돌아갔을 때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신혼여행 끝나고 집에 갔는데 저희 신혼집에 웬 불청객이 찾아와 있었거든요. 세상에 현관 비밀번호는 또 어떻게 알았는지 저희 시누이들이 술에 취해서 떡하니 거실에 누워 있는 거예요. 식탁엔 먹다 남은 짜장면이 있고 바닥엔 술병이 굴러다녔습니다. 너무 황당해서 집안을 둘러보니 방 두 개에 각각 자기들 짐을 풀어놨더라고요. 아가씨들,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집은 어떻게 들어온 거고 저 방 두 개에는 왜 아가씨들 짐을 풀어놓은 건데요? 아, 우리 오빠가 비밀번호 알려줘서 들어왔죠. 그리고 우리 오빠한테 얘기 못 들으셨어요? 집이 워낙에 넓고 좋길래 우리가 이제부터 방 두 개 쓰기로 했거든요. 어차피 세원이는 안방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뭐라고요? 아가씨들이 왜 마음대로 저 방들을 쓰는 건데요? 여기 우리 신혼집이에요. 저랑 이 사람이 둘이서 사는 집이라고요. 에이, 두 명이서 이런 넓은 집에 살아서 뭐해요. 그냥 가족끼리 같이 살면 북적북적하고 좋잖아요. 그나저나 새언니, 저희 짜장면 먹은 게 벌써 배가 꺼져서 그러는데 밥 좀 차려주세요. 지난번에 새언니가 저희 초대해서 차려주셨던 거 기억나죠? 그때처럼 십처반상으로 좀 부탁할게요. 저는 뻔뻔하게 나오는 시누이들을 보고 너무 기가 막히더군요. 그래서 남편한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따졌더니 남편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아니, 지금 얘네가 사는 오피스텔 월세가 90만 원이나 하잖아. 내가 오빠로서 동생들이 그렇게 허공에 돈 날리고 있는 걸 볼 수가 없더라고. 어차피 우린 애도 없으니까 그냥 내 동생들 당분간 여기서 살게 해주자. 뭐라고? 당신 미쳤어? 아무리 아가씨들이 내는 월세가 아까워도 그렇지. 그런 건 나랑 상의하고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나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아가씨들한테 우리 집 비밀번호까지 알려주고 짐 싸서 들어오게 할 수가 있어?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고. 내가 당신한테 미리 얘기했으면 당신이 화냈을 거 아니야. 나 솔직히 지난번에 당신이 우리 혜영이 집에서 내쫓았을 때도 혜영이한테 엄청 미안했단 말이야. 그리고 평생 여기서 살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얘네들 시집 갈 때까지만 살게 하자는 거야. 가족끼리 그 정도도 못해? 뭐? 시집 갈 때까지? 한 명은 최근에 이혼당했고 또 한 명은 백수에다가 사치만 부리는 사람인데 도대체 언제 시집을 간다는 거야? 당신은 당신 동생들 데려갈 남자가 이 세상에 있을 거라고 생각해? 평생 시집 못 가면 나보고 평생 아가씨들 뒷바라지하면서 독박 쓰라고? 아니, 당신은 무슨 말을 그런 식으로 해? 그냥 가족끼리 서로 돈 아낄 수 있게 돕고 살자는 거지. 나도 내 동생들 나 몰라라긴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래. 야, 네 동생들만 사람이고 난 사람도 아니야? 언제까지 네 동생들 챙긴다고 나한테 피해만 줄 건데? 나 솔직히 결혼 초기엔 당신이 가족들 잘 챙기길래 진짜 착하고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 그런데 살다 보니까 당신이 착한 건 당신 가족에 한정된 거였더라. 당신은 가족들한테 좋은 사람 되고 싶다는 핑계로 나라는 사람은 안중에도 없는 거잖아. 안 그래? 나 이제 진짜 지긋지긋해서 못 살겠어.
당신 같은 사람 필요도 없으니까 그렇게 동생들이 좋으면 동생들이 남긴 이 짜장면이나 먹어. 알았어? 저는 그렇게 말하고선 시누이들이 먹다 남긴 짜장면 그릇을 들어서 남편 얼굴에 엎어버렸어요. 그러자 남편 얼굴이 아주 짜장 범벅이 되더군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시누이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웃기다면서 깔깔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웃겨. 오빠, 그대로 나가서 개그맨 시험 좀 봐봐. 지금 오빠 모습이면 외모만 가지고도 합격할 수 있을 정도라니까. 짜장면 면발이 주렁주렁 걸려가지고 진짜 웃겨 죽겠어. 아무리 생각이 없어도 그렇지. 이런 상황에서까지 배꼽 잡고 웃는 시누이들을 보고 너무 화가 나더군요. 그래서 저는 짜장면 소스를 손으로 한가득 집어서 시누이들한테 뿌려버렸습니다. 아, 새언니,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왜 우리한테까지 짜장을 뿌리고 난리예요? 저는 그 말에 대답은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저희 신혼집 전세 계약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누이들한테 그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가씨들, 지금 이게 뭔지 알아요? 전세 계약서예요, 전세 계약서. 눈이 있으면 똑바로 봐요. 이 집 전세 명의가 누구 건지 똑바로 보라고요. 여기 써 있는 이름 빨리 안 읽어요? 제가 계약서에 써 있는 이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소리를 치자 그제서야 잔뜩 주눅이 든 목소리로 이러더군요. 민성현이잖아요. 새언니 이름 민성현이요. 참나. 하도 하는 짓이 어린애 같길래 한글도 못 읽는 줄 알았더니 그래도 글자는 읽을 줄 아나 봐요? 이봐요 아가씨들. 여기 써 있는 대로 이 집 전세 명이 내 이름으로 되어 있고요. 이 집 전세 자금도 우리 친정아빠 도움받아서 마련한 거예요. 그런데 아가씨들이 무슨 자격으로 우리 집에 마음대로 들어와요? 아니, 우린 오빠가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세원이 명의라고 해도 둘이 부부 사이니까 우리 오빠한테도 권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부부 사이요? 아가씨, 하나 모르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나 아직 이 인간이랑 혼인신고도 안 했거든요? 지금 같이 살고 있다 뿐이지 나중에 애 낳으면 하려고 아직 혼인신고 안 했다고요. 그럼 법적으로 부부도 아닌 거 알죠? 그러니까 당장 여기서 나가요. 나 이 인간이랑 부부도 아니고 오늘부로 아가씨들도 내 시댁 식구들 아니니까 여기서 나가라고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번엔 남편이 저한테 이러더군요.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내 동생들 여기서 살게 해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 당신 원래부터 그렇게 속 좁은 여자였냐고. 내가 속 좁은 게 아니라 네가 정신머리가 빠진 거야. 그렇게 가족들 생각하고 착한 척 할 거면 너 혼자서 해. 왜 나까지 끌어들여서 네 동생들 수발을 들게 하려고 그래? 야, 내가 방금 말한 것처럼 이제부터 너랑 나랑 부부 아니니까 그런 줄 알아.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네 동생들 데리고 여기서 꺼지라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선 남편과 시누이들을 전부 다 집 밖으로 내쫓아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집안을 한 번 더 둘러봤는데 아주 돼지우리가 따로 없더라고요. 저는 이런 인간들과는 도저히 상종을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까 그냥 이대로 끝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런데 다음날 이 사실을 알게 된 시모가 저한테 전화해선 난리를 치기 시작하더군요. 예, 네가 뭔데 우리 애들을 마음대로 내쫓아? 여자가 결혼했으면 시댁 식구들 챙길 생각을 해야지. 어디서 이 추운 날에 길바닥으로 내쫓고 있냐고? 저기요 아줌마, 저 이제 그쪽 집안 식구들과 아무 관계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말인데 제발 자식들 교육 좀 잘 시키세요. 얼마나 자식 교육을 엉망으로 시키셨으면 딸들이 똑같이 일도 안 하면서 사치만 부리고 개념까지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님도 질려가지고 집에서 한마디도 안 하시죠. 뭐야? 너 지금 내 앞에서 우리 딸들 욕하는 거니? 욕하는 게 아니라 사실만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딸들만 문제가 아니라 아들도 문제잖아요. 지 가족들만 생각하느라 마누라는 고생을 하든 말든 신경도 안 쓰는데 어떻게 그런 아들을 결혼시킬 생각을 하셨어요?
남의 집 딸은 스트레스를 받든 말든 아무 상관없다 이거예요? 아무튼 저 이제 아줌마 며느리 아니니까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그렇게 소중한 자식들이나 평생 끌어안고 사시라고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남편이 절 찾아와서 빌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난 그냥 내 동생들이 너무 안쓰럽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가족을 잘 챙기면 당신이 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줄 줄 알았단 말이야. 당신 예전엔 내가 가족들 잘 챙겨서 좋다며 나같이 착한 사람 없다면서 나랑 결혼하길 잘했다고 했었잖아. 그건 네 행동이 적당할 때 얘기지. 그리고 난 네가 가족을 잘 챙겨서 좋다고 한 적은 있어도 가족 챙기느라 나한테 피해 주는 걸 좋다고 한 적은 없거든? 넌 모든 일에 있어서 항상 너희 가족들 편이었잖아. 아무리 네 동생들이 나한테 막무가내로 굴고 말도 안 되는 욕을 해도 무조건 네 동생들 편만 들었던 거 기억 안 나? 게다가 모아놓은 돈도 없어서 신혼집도 우리 아빠한테 도움 받아서 얻은 주제에 네 동생들 사치하느라 쓰는 돈까지 네가 다 대줬잖아. 네가 그러고도 남편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그건 정말 미안해. 나 다시는 안 그럴게. 그리고 내 동생들한테도 그냥 우리 집에서 딱 한 달만 지내라고 할게. 걔네들 지금 내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바람에 원래 살던 오피스텔도 뺐단 말이야. 그렇다고 내 동생들이 우리 시골집에서 살 순 없잖아. 걔들 시골에서 사는 거 옛날부터 답답해 했었단 말이야. 답답해 하든 말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됐고, 다 필요 없으니까 그냥 여기서 꺼져. 네 동생들 뒤치다거리 나한테 하게 할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안쓰러우면 네가 직접 가서 하라고. 알았어? 여보, 제발 그러지 마. 여보. 결국 저는 다시 한번 남편을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제가 안 받아주니까 남편이 저희 친정에까지 찾아가 빌었다고 하더군요. 나중에 저희 아빠가 저한테 전화해선 이러시는 거예요. 성현아, 내가 오늘 이서방 그놈 때문에 아주 열불 터지는 줄 알았다. 너한테 그런 짓을 해놓고선 나한테 찾아와서 제발 자기를 내치지 말아달라고 비는 거 있지? 그런데 내가 아빠로서 우리 딸 힘들게 하는 놈을 어떻게 받아줄 수 있겠니? 그래서 나도 너 같은 놈 사이로 인정 못하니까 다시 우리 집에 찾아오지 말라고 엉덩이를 뻥 걷어차 버렸다. 에휴, 그런 놈인 줄 알았으면 너랑 결혼 안 시키는 건데 착한 놈인 척 연기를 하니까 그 본성을 알아볼 수 있었어야지. 결국 전 결혼한 지 1년 조금 넘어서 남편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혼인신고도 안 했기 때문에 이혼이라고 할 수도 없었어요. 집에 있던 전 남편과 시누이들의 짐은 전부 다 시댁으로 보내버렸는데 한동안은 계속 용서해달라고 전 남편한테서 연락이 오길래 아예 전화번호를 차단해버렸어요. 그래도 아이가 생기기 전에 이런 일이 벌어져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생각해보면 전 남편은 좋은 사람인 척 연기를 하면서 자아도취에 빠져있는 인간인 것 같아요. 가족들한테 잘해주면 가족들도 좋아하고 주변 사람들도 가족을 챙기는 착한 사람이라고 칭찬하니까 거기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까진 좋지만 그걸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으니까 그게 문제였던 거죠. 그리고 하필이면 그 희생양이 제가 되었던 거죠. 저는 그냥 저희 아빠처럼 듬직하고 다정한 남자를 만나고 싶었던 것 뿐이었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니었나 봐요. 세상에 남자는 많지만 저희 아빠처럼 좋은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걸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전 저를 진정한 딸로 받아주고 저한테 행복한 가족을 선물해준 저희 아빠한테 더 잘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답니다. 요즘 들어 시간 날 때마다 저희 집에도 더 자주 가고 있어요. 어렸을 때처럼 엄마 아빠한테 꼭 붙어서 수달 떠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엄마, 아빠, 난 그냥 앞으로 남자 같은 건 안 만나고 그냥 엄마 아빠랑 평생 살래요. 생각해보면 그런 놈이랑 신혼여행 갈 돈으로 그냥 우리 가족끼리 여행 갈 걸 그랬어요.
그래서 말인데 우리 조만간 가족끼리 해외여행이나 갈까요? 제가 다 쏠 테니까 다 같이 가서 재밌게 놀다 와요. 아유, 됐다. 됐어. 우리 딸이 못된 놈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했는데 돈까지 쓰게 하면 안 되지. 아빠가 그동안 모아놓은 돈이 있으니까 아빠 돈으로 가자. 너희들 가고 싶은 나라 있으면 후보 정해서 나한테 알려줘. 어느 나라로 갈지 다 같이 투표 한번 해보자꾸나. 저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면 회사 근처의 작은 집으로 이사 가고 아빠가 보태주셨던 돈은 돌려드릴 계획이에요. 어차피 저 혼자 쓰기엔 집이 너무 넓어서 계속 여기에 살 필요가 없거든요. 대신 하나 좋은 점이 있다면 가끔씩 저희 가족들을 집으로 초대해 편하게 지내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며칠 전에도 저희 부모님과 동생이 저희 집에 와서 하루 자고 갔어요. 언니, 그 사이 요리 실력이 또 늘었네. 언닌 일하느라 바쁜데 도대체 언제 요리 연습을 하는 거야? 이런 걸 굳이 연습해야 되나? 그냥 평상시에 직접 밥을 해 먹으니까 나도 모르게 느는 거지. 너도 이제 30대 접어들었으니까 집에서 혼자 요리도 해보고 해봐. 내가 혼자 살아보니까 꼭 결혼하지 않아도 요리는 잘하면 잘할수록 좋은 거더라고. 혼자 먹어도 대충 먹지 않고 맛있는 거 이렇게 직접 만들어 먹을 수 있잖아. 하긴, 언닌 혼자 살 때도 맛있는 거 알아서 잘 만들어 먹더라. 나도 언니처럼 뭐든지 잘하는 진짜 멋진 여자가 될 거야. 그래서 나 요즘에 롤모델이 언니잖아. 난 언니처럼만 살면 진짜 소원이 없겠어. 제 여동생은 어릴 때부터 저를 참 많이 따랐는데 지금도 절 롤모델이라고 얘기해주니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는 제 동생한테 부끄럽지 않은 언니가 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혼자 열심히 살 겁니다. 제 인생에 이제 남자는 없다고 생각하고 제 자신과 저희 가족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 겁니다. 제가 짧은 결혼 생활하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는데요.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남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도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한테 민폐를 끼친다면 그건 옳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기 자신을 포장하기 위해 다른 사람한테 똥물을 튀기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차라리 대놓고 나쁜 인성을 드러내는 사람이면 피하기라도 쉬운데 제 전 남편처럼 겉으로는 착한 사람인 척하는 경우엔 쉽게 구분할 수가 없어서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 사연을 듣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얼른 그 실체를 알아채시길 바라겠습니다. 괜히 속았다가 뒤통수를 맞으면 그 배신감이 더 큰 거니까요. 여러분, 그럼 전 이쯤에서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할게요. 끝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